감기니까 조금 있으면 낫겠지라고 쉽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초기에 대응을 해야 이 질환이 발전하기 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감별 진단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스카이동물 메디컬센터 원장 문종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아지, 고양이에게서 발생하는 감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기라는 질환이 되게 애매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보호자님께서 재채기나 기침을 하니까 병원에 오셔서 우리 아이가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냉정히 따지고 보면은 어떤 상태, 증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상부 호흡기계에 바이러스가 이제 감염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임상 증상을 통칭하는 어떤 상태를 뜻하는 거라다 보니까 어떤 감염체 때문에 왜 감염이 됐는지를 명확하게 알아내면서 진료를 보는 게 아니다 보니 치료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이제 발열이나 기침, 재채기, 식욕부진, 기력부진 등을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사한 증상이 보일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왜 보이는 증상인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나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십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감기라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열, 기침, 재채기, 식욕부진, 기력부진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력부진, 식욕부진 같은 경우에는 이 증상을 일으키는 다른 질환들도 많아서 특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병원에서 조금 유심히 바라보는 증상은 기침입니다. 기침은 그래도 증상을 좀 특정시켜 놓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침은 호흡기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호흡기성 기침과 심장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심인성 기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환자가 내과적인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심장 사상충 감염으로 심장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기침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에 대한 접근은 아예 방향을 처음부터 다르게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요. 노령의 환자가 기침을 보일 시에는 감기니까 조금 있으면 낫겠지라고 쉽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이 아이가 하고 있는 기침이 혹시 심장 문제는 아닌지에 대해서 꼭 감별 진단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람 감기가 전염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호자께서 감기가 걸리셔서 키우고 계신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전파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아픈 건 아닌가 죄책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기는 합니다. 물론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사스 같은 그런 인수공통 전염병이 사람과 강아지, 고양이 사이에서의 교차 감염은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하겠지만 저희나 보호자님의 어떤 상황에서는 감염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강아지들끼리라든지 아니면 고양이들끼리의 감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서 여기가 호텔이라든지 유치원을 다녀온 다음에 임상 증상을 보인다든지 여러 마리를 데리고 계신 경우에 한 아이가 감기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좀 유심히 관찰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치료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제 대증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증상을 눌러주는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비강 수압이라든지 기관지 흡입 검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 감염체를 찾아내서 진료를 시작해 볼 수 있긴 하겠지만 모든 감기 환자에게서 똑같이 그 검사들을 전부 다 시행하면서 진료를 보지는 않거든요. 환자의 회복력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된다든지 아직 증상이 경증에 머무르고 있다든지 다른 내과적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의 상부 호흡기계 감염 정도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백담 용해제라든지 기관지 확장제, 진통제 등을 사용하면서 현재 환자가 보여주고 있는 증상을 눌러가면서 자연 치유를 기대해 보는 식으로 치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기에 걸린 환자를 집에서 케어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이라고 한다면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사람약을 복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먹는 감기약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섭취가 했을 경우에 급성 심부전, 간부전, 빈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기하셔야 되는 약물이고요. 요새는 보호자님들께서도 공부를 많이 하셔서 사람 감기약은 절대 먹이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보호자님께서 주신 게 아니다 하더라도 집에 떨어져 있는 약을 특히 이제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 이물 섭식 습관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훔쳐먹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너무 과량을 섭식할 경우에는 정말 치명적인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감기 환자를 집에서 케어하실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상비약을 잘 관리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1차적으로는 접종입니다. 호흡기계 관련된 항원에 대해서 미리 항체를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강아지에서는 종합 백신, 캔넬코프, 인플루엔자 백신이 이에 해당할 거고, 고양이에서는 이제 종합 백신 맞춤으로써 호흡기 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항체를 만들어 놓는 선택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실내 습도 조절인데요. 가을이나 겨울철에는 공기가 건조해지다 보니까 기관지도 쉽게 건조해지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염원에 굉장히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만큼 염증 상황도 쉽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을이나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습도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한 50% 정도 내외에서 유지를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흡연하시는 보호자님들께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도 이제 간접 흡연에 대한 효과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아지나 고양이들 또한 간접 흡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보호자님께서 흡연하시는 과정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친구들이 마시게 되는 뭐 니코틴이라든지 타르 같은 그런 화학 물질들이 당장은 안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계속 누적돼서 축적되면서 조금씩 호흡기계를 손상을 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치료를 하다 보면은 흡연을 하고 계신 보호자님들과 안 하고 계신 보호자님들의 똑같은 비슷한 증상의 환자더라도 예후가 좀 달라지는 부분을 많이 보았거든요. 담배는 안 피우시는 게 좋겠지만 정 그 상황이 안 된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간접 흡연의 위험성을 조금 조심해 주시면서 흡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연령의 강아지나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치유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진단만 빨리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초기에 대증 처치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예후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호흡기계 질환은 한번 감염이 되고 나면은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만성적인 손상을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데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누적적으로 계속 쌓이고 하다 보면은 점차 면역력도 저하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에 비하면 감기 증상도 쉽게 나타나는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령의 아이일수록 감기 증상이 왔을 때 이 시기쯤 뭐 늘상 있는 일이겠거니 쉽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다른 요인으로 기침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진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초기에 대응을 해야 이 질환이 발전하기 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간단한 혈액 검사나 방사선 검사만으로도 저희가 진단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뢰 있는 일이겠거니 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병원 내원하셔서 꼭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